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4 올케이 개념에서 세계사 6주차 함께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신진호입니다. 드디어 6주차고요. 우리 1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5주차까지 했고요. 사실은 거의 반을 넘어온 거죠, 우리가. 굉장히 이제 많은 큰 산을, 중국사라는 큰 산을 넘었고, 일본사와 인도사라는 자그마한 산을 2개 넘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요, 인도사 남은 거 좀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인도사 남은 거, 우리 용어 정리하는 거랑 그 다음에 디귿 평가원 문제풀이 남은 거 있죠. 그거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또 서아시아사, 이번 주 쌤의 목표는 서아시아사와 서양사를 살짝 못 들어갈까? 서양사? 서양사를 살짝 들어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 근데 아무래도 서아시아사 이제 문제 풀고 정리하다 보면은 이번 주에 서아시아사는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서양사를 못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도 어, 서아시아사 말고 어쨌든 우리가 또 베트남사랑 동남아시아사 그 남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정리하고 하면은 시간 금방 갈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몇 페이지 필 거냐면요. 우리 개념 노트는 17페이지 서아시아사 펴주시고요. 남은 거 각서 들어갈 건데 자, 복습은 해야지 얘들아. 복습 안 하고 남는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 일본 근현대사부터 가볍게 복습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자, 지난주에는 복습을 50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자, 일본사에서 우리 개항부터 했었어요. 1854 미일 화친조약이라고 했었고요. 자, 미일 화친조약에서는 시모다 하코다 대기항했다. 최혜국 대후 인정해줬다라는 거 했었습니다. 58년도에는요, 미일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는데요. 자, 미일수호 통상조약에서는 영사재판권, 협정관세, 그리고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이런 지방을 계약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막부 타도 운동이 있었고요. 막부 타도 운동. 이 막부 타도 운동을 거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이제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지, 바로 우리 68년도, 1868년에 메이지 유신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자, 메이지 유신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기억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자, 먼저 정치라고 하면은 패번치헌 얘기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교라고 하면은 사실 청일수호 조규나 이와쿠라 사절단 얘기 있었습니다. 자, 경제는 뭐 지조 개정했다는 얘기도 했었고, 사회에서는 그렇지, 봉건적 신분제 이런 거를 좀 약간 타파하려고 했던, 그래서 3인 평등이라고 하는 게 나왔었다 얘기했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징병제 실시했다라든지 신도를 국교화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메이지 유신 때 이랬다라는 거고요. 자, 그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요 이아쿠라 사절단이 71년부터 73년까지 갔다 옵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70년대가 되면요. 잠깐만요. 뭐니? 얘가 꺼진 건가? 얘구나. 뭐가 꺼지니 깜짝 놀랐어. 자, 70년대가 되면은 그렇지. 우리가 아는 자유민권 운동, 바로 의회 설립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타가키 다이스케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89년도에 대일본 제국헌법이 만들어지고 90년도가 되면은 제국의회가 개설되고 동시에 교육치거가 공포가 된다 얘기했었어. 그 사이에서 79년도가 되면은 유큐, 그렇지. 유큐가 합병되고 또 69년도가 되면은 홋카이도가 합병되는 얘기 있었고요. 그 사이 속에서 정한론이라고 하는 것도 대두가 돼서 75년도에 운요 사건이 있었고 76년도에 강화도 조약 체결해서 미국이 일본한테 했던 방식 똑같이 일본이 이제 우리 조선한테 그러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끝나고 요 뒷얘기 사실 그렇게 많이 안 꺼냈고요. 쌤이 그 얘기 했었어요. 자, 95년도 시모세키 조약에서 얘기했던 게 타이완과 랴오뚱 반도를 중국으로부터, 청나라로부터 한양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타이완은 그렇다 쳐도 이 랴오뚱 반도에 대해서는 삼국 간섭이 있었다. 삼국 가서 어디 러시아, 프랑스, 독일이 있었다 얘기했었고요. 그 뒤로 러시아와 일본 사이가 되게 안 좋아졌었지. 근데 러일전쟁 이후 포츠머스 조약 때가 되면은 우선 리순과 다리에 대한 조차권을 넘겨주게 되고, 그 다음에 남만주 출도 부설권, 그 다음에는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 섬에 대해서는 일본이 권리를 가져가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정리를 쭉 했었어요. 일본사였고요. 자, 일본 근현대사였지. 자, 그 다음에 인도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인도사. 자, 인도사. 자, 인도사 고대 인도였습니다. 우파니샤드 철학, 불교, 자인학교 있었고요. 불교 만든 사람이 고타마 시다르타. 그 다음에 자인학교는 뭐
바르다마나 또는 마하비라라고 얘기도 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요. 그 다음 왕조가 마오리아 왕조였는데요. 마오리아 왕조의 대표적으로 기억해야 될 사람 아소카 왕이었고요. 아소카 왕에서는 산치대탑이나 석주, 그 다음에 상저부 불교. 그래서 쌤이 이렇게 씌웠죠. 아소카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왕조인 쿠션 왕조에서는 카니슈카 왕을 기억하면 된다 얘기했었는데요. 자, 카니슈카 왕은 대승불교에 기여했다라는 거 정도 기억하면 된다 했었고, 쿠션 왕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 간다라 양식이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이 간다라 양식 꼭 기억해라라고 얘기했었고, 그 이제 인도의 양식과 이제 헬레니즘 문화가 결합된 거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쌤이 그 쿠션 왕조 얘기하면서 얘네도 결국은 이란 계통의 쿠션족이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고 있어라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잘 기억하고 있을지 모르겠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굽타 왕조입니다. 자, 굽타 왕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아니라 찬드라굽타 1세라는 사람을 건국했었다 했고요. 찬드라굽타 2세 때 전성기를 맞이했는데 굽타 왕조에서는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니야. 문화가 중요하다 했어. 힌두교 중요하다 했었어. 힌두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뭐 다신교였다라는 거 정도. 그 다음에 만우법전 기억해야 된다 했고. 자, 그 다음에 인도 고전 문화, 바로 산스크리트 문학이라고 하는 게 발달했다 했는데 대표적으로 칼리다사의 샤쿤타라라는 희곡, 그 다음에 뭐 자, 발음이고요. 마하바라타라든지 라마야나 같은 서사시 같은 게 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불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아잔타 옐로라 석굴 사원이라든지 날란다 사원, 특히 날란다 사원에서는 이제 불교에 대한 연구가 계속 지속되었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굽타 양식에 대해서도 가끔 이제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뭐 있었지? 자, 생각해보니까 참 굽타 왕조에서 또 뭐가 있었니? 우리 필기노트 양식. 참고로 쌤은 필기노트에 아무것도 기록을 안 해놨습니다. 그렇지. 자연광 얘기도 했었네요. 뭐 그렇다라는 거. 근데 결국은 이 굽타왕조 멸망했는데 에프탈의 침입으로 인해서 플러스 이제 네 분까지 합쳐지면서 멸망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도의 분열을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바르다나 왕조라는 게 있었는데 그 왕조 얼마 안 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가즈니 왕조, 구루 왕조를 거치면서 인도가 이슬람화 되었다. 남인도에는 촐라 왕조가 있었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구루 왕조 이제 어쨌든 없애고 등장한 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델리와 델리를 점령하고 등장한 자, 그렇지, 아이바크라는 사람이었고요. 이 아이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점령하면서 그때 이제 뭐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그렇지, 쿠투브 미나를 하고 라는 건축물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하지만 결국은 얘 한 16세기 정도까지 가죠. 1526년이 되면은 티무르의 후손이라고 알려진 바부르라고 하는 자가 파니파트 전투에서 델리 술탄 애들을 몰아내고요. 델리를 점령하면 델리와 아그라를 점령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무굴 제국이 시작되는 건데, 자, 무굴 제국의 첫 번째 우리 아크바르 황제 기억해야 되겠어요. 아크바르 황제는 되게 좀 백항고원 이남을 제외한 전인도를 통일했다고 얘기했었고요. 자, 그러면서 이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는 되게 종교적인 관용 조직을 내세웠다. 뭐 관료제 정비하고 이런 약간 지방 행정 제도를 정비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에 비해 아우랑제브 황제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슬람 제일주의. 아크바르는 비이슬람 교도들에 대해서 지지아를 폐지시켜줬는데 아우랑제브는 다시 지지아를 부활시키고 굉장히 깐깐하게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인도 남부의 일부를 제한 나머지 전체를 통일했다는 얘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결국 인들은 이제 뭐 시크 교도들의 반란이라든지 마라타 동맹의 반란으로 인해서 사실 좀 쇠퇴하는 분위기 플러스 프랑스와 영국이 동시에 인도로 몰리면서 약간 또 쇠퇴하는 분위기 있었다. 자, 그 다음에 무굴 제국의 문화 같은 경우 종교 그렇지 뭐예요? 시크교 나나크라는 사람이 창시했다라는 거. 암리차르에 있는 황금사원 생각하라 했었고요. 언어 같은 경우는 우르두어 하지만 공식 문서에는 페르시아어 사용했다. 자, 그 다음에 건축 같은 경우는 타지말 뭐 묘당이라는 게 계속 같이 붙을 거예요. 회화 같은 경우는 무굴 회화, 특히 페르시아 세밀화나 이제 인도의 양식이 섞인 거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 18세기 인도의 이제 영국의 인도 침략 이제 자, 우선 1600년에 동인도 회사가 거기 이제 들어가기도 했었고요. 대표적 첫 번째가 이제 플라시 전투였습니다. 영국 대 프랑스 벵골 연합군이었는데 프랑스 벵골 연합이 지면서 프랑스는 동남아시아 쪽으로 떠나게 되고 영국이 이제 그 벵골 지역에 대한 통치권을 획득하게 된 거였지. 자, 그랬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마라타 동맹이라는 게 결성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펀자브 지방 중심 북부에는 시크 교도들, 중부에는 마라타 동맹, 남부에는 마이소르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브라마 사마지 운동이라는 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라고 해서 물어봤더니, 람모한 로이라고 하는 자가 순수 힌두교의 회귀를 주장하면서, 브라만주의, 그러면서 사회 패습이었던 사키아 같은 거를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다라고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그 뒤에 시크 전쟁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세포이 항쟁에도 배웠습니다.
세포의 황제 뭐였는데 우선 영국인들이 식민 지배하고 착취하면서 굉장히 많은 불만들이 생겼겠죠. 플러스 거기다가 종교를 생각하지 않았던 거지. 그러니까 통치를 할 거면 식민 지배를 기왕할 거면 좀 잘하란 말이야. 할 거면은. 그러니까 어쨌든 소기름, 돼지기름 발라 탄약 주머니에 팔아도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당연히 종교 갈등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세포이들이 들고 일어서니까 그 동시에 이제 연달아서 연쇄적으로 이제 인도의 국민들이 다 같이 일어서는 어쨌든 약간 약간 독립전쟁 느낌? 그렇죠. 약간 독립운동 느낌으로 발전하게 됐더라는 거지. 근데 영국의 동인들에서 강제로 진압을 해버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인도인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통치할 수 있을까라는 인도 통치 개선법이 1858년에 제정되고요. 이후에 이때 이제 무구 제국 황제로 폐위됐지. 그러면서 1877년에 영국용 인도 제국이라고 하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인도 제국까지 같이 겸임하게 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어쨌든 동인들에서도 해체되었었고요. 그 뒤에 이제 영국인들이 뭘 생각하냐? 저 인도인들을 좀 잘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인도 국민회의를 만들었는데 세상에 이 영국인들이 벵골 분할령을 발표함으로 인해서 반영운동 단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틸라크라고 하는 사람이 콜카타 대회에서 스와라지 스와데시를 외치게 되는 거죠. 이거를 외치면서 동시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바로 인도인들이 어쨌든 이 영국에 대해서 저항하고 대항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1911년에 벵골 분할령을 취소하면서 명목상으로는 인도인들에게 자치를 허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 1차 대전이 일어나면서 영국이 인도에게 지원해야 될 것을 요청을 했고요. 인도인들은 영국에게 이제 뭘 했냐? 그렇지, 야, 우리 너네 해줄 테니까 우리에게 자치를 인정해줘라고 했어. 그래서 맨 처음 영국이 오케이 했지. 그래서 막상 해주는데 막상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1919년에 롤러법을 제정하죠. 영국 애들이. 그래서 인도에서 개빡쳐가지고 특히 간디, 비폭력 불복 정도 바로 샤타그라 운동으로 롤러법의 완전한 폐지와 함께 자치를 요구하면서 소금 행진을 하게 됩니다. 한편 1928년에 네로의 인도 독립동맹도 있었고요. 굉장히 약간 의유투쟁과 같은 느낌으로 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1935년에 이제 일부 상황만 제외하고는 이제 인도인의 자치를 인정한다라는 신인도 통치법이라고 하는 게 1935년에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후에는 1947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인도 공화국이랑 그다음에 파키스탄으로 분리가 되고 거기 이제 카슈미르 분쟁까지 이어지더라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게 지금 우리 쫙 인도사 복습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 남은 내용들 마저 채우고 이제 서아시아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르라마나가 창시한 종교로 영혼을 정화하기 위해 철저한 고행과 근육을 권하였으며 이러한 엄격함 때문에 크게 유행하지 못했다는 종교 뭡니까? 자이나교였고요. 자, 산치대탑입니다. 아소카항이 세운 불탑으로 아소카항은 불경을 정리하고 스투파를 세우는 등 불교 보호와 포교에 힘썼다라고 하는 거 산치대탑이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자, 알렉산드로스의 침입 이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아 간다라 지방에서 간다라 미술이 발달했습니다. 이후 쿠션 왕조 시기에 이르러 대승불교가 발달하면서 간다라 불상이 시작되었다. 간다라 양식에 대한 설명이고요. 넘어갑니다. 자,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북에는 티무르, 목에는 칭기스칸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부르는 자신을 몽골의 후예라 생각하여 나라 이름을 무굴, 즉 몽골을 의미하는 페르시아어의 변형이라고 하는데 무굴이라 하였다. 바부르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나나크가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하여 만든 종교로 우상 숭배와 카스트제의 신분 차별을 반대하고 유일신 신앙과 인간 평등을 주장한 것은 시크교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무굴 제국의 제5대 황제 샤자한이 죽은 아내 뭄타즈 마을을 추모하여 세운 묘당으로 이슬람 양식과 인도 양식을 융합한 건축물, 그래서 타지마을이죠. 실제 타지마을 가보면 되게 대칭성을 띠고 있대요. 그래서 딱 이렇게 우리말한 선대칭으로 딱 있다라고 합니다. 자, 다음 대승은 많은 사람을 구제하여 태우는 큰 수를 하는 뜻이다. 대승불교는 모든 중생이 보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자신만의 구제보다는 이타를 지향하는 보살의 역할을 이성을 삼았다. 그래서 이타행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대승불교에는 뭐냐면은 위로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들을 구제하라. 교화보다는 구제하라는 거죠. 그래서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 자, 넘어갈게요. 5세기부터 7세기까지 아프가니스탄과 투르키스탄 일대를 지배한 민족으로
굽타 왕조를 압박할 정도 세력이 강하였다. 에프탈에 대한 설명이지. 자, 다음 산스크리트어로 서술된 인도의 서사시로 고대의 이상적 군주상인 라마의 무용담을 그린 작품 라마야나라는 작품입니다. 자, 다음 대우주의 본체인 범과 개인의 본질인 자, 아트만의 일체를 주장하여 열반 윤회 해탈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인간은 수행을 통해 윤회의 속박에서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우파니샤드 철학이고요. 이게 바로 범아 일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갑니다. 세포이의 항쟁 이후 영국 정부가 동인도에서의 인도 통치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인도를 직접 통치하기 위해서 새로 제정한 법이다. 뭐예요? 인도 통치 개선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1885년 영국의 식민지배에 순응하는 지식인, 자본가 등을 중심으로 창립되었고요. 1905년 벵골 분할령을 계기로 반영운동을 전개하였다. 인도 국민회의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다음 갈게요. 자, 영국의 동인도에서 채용된 인도인 현지 용병을 부르는 명칭은 그렇지 세포이입니다. 자, 다음 영국이 인도에서 소금의 생산과 판매를 통제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자 1930년 간디가 소금세 폐지를 주장하며 단디까지 행진한 사건 소금 행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다음 볼게요. 브라만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람모한 로이가 만든 종교운동을 의미하는 용어 브라마 사마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도 최고 신분인 브라만 계급으로 태어나 각지를 여행하고 동인도 회사에서 근무한 인물입니다. 힌두교 초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으며 다신과 우상을 배제한 순수한 브라만주의를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던 인물입니다. 람모한 로이에 대한 내용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용어 정리 끝났고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우리 사료도 다 봤었기 때문에 평가와 문제만 보면 되는데요. 자, 쌤이 지난 시간에 우리 2번과 6번 문제는 봤어요. 왜냐하면 2번, 6번 문제는 우리가 바로 풀 문제가 아니고 한 번 정도 그냥 스쳐가는 문제고 요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체크해서 봐야 돼 라는 문제였기 때문에 가볍게 보고 넘겼는데요. 남은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봐주셔야 되는 문제들입니다. 인도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네, 가보도록 합시다.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가인물에 대한 탐구활동입니다. 6월평가, 작년 6평 문제였거든요. 볼게요. 법학자임에서 걸출한 이맘이며 인도의 수석법관인 가즈나이가 나에게 말하기를 델리는 이슬람교도에게 정복되었다고 한다. 밑줄. 다시 델리는 이슬람교도에게 정복되었다고 한다의 밑줄. 델리가 이슬람교도에 정복되었다? 델리 술탄 시대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아이바크 얘기하는 것 같아, 느낌이. 계속 읽어볼게요. 나도 대사원의 병문에 그렇게 쓰여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또한 가즈나위는 가가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에 이뤘다고 알려주었다. 이쪽 할게요. 이 도시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에 이뤘다고 알려주었다. 원래 가는 가즈니아 호라산의 왕인 무함마드 알 구르의 노예였다. 노예에다가 땡땡 니꼴 해놓고 맘루크라고 적어요. 맘루크. 이게 뭐냐면 이제 쌤이 얘기했어요. 델리 술탄 시대가 그 안에도 왕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였다. 그래서 마지막은 로디 왕조였고 시작은 이제 맘루크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두 가지 힌트를 통해서 결국은 이게 델리 술탄이고 결국은 이 가라고 하는 인물이 아이바크라고 하는 거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사실은 맨 처음에 델리가 이슬람 교도에 정복되었다고 한다 해서 이미 끝나는 문제긴 해요. 근데 밑에 내가 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거를 원래 사실 더 킬해서 설명하려고 했던 거였거든, 이 내용을. 근데 뭐 첫 번째 이스라엘 왕조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그래. 총 한 5개 정도의 이제 왕조의 변천이 있거든. 델리 술탄 시대에 보면은 5개 정도의 왕조의 변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게 맘루크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맘루크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뜻이 원래 노예라는 뜻이야. 그 노예라고 뜻하는 하는 뜻 자체가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특히 이집트 지역에서 많이 쓰이던 용어야. 그래서 여기서의 맘루크 왕조랑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랑 헷갈리면 안 돼. 둘은 엄연히 달라. 그래서 그거라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둘이 의미가 달라요. 알겠지? 어쨌든 이건 지금 아이바크에 대한 설명이란 거 알고요. 선지 내려갑니다. 자, 우리 키워드 잡는 거 알죠? 샤쿤탈라, 타지마할, 쿠투브 미나르, 데브 시르메제도, 마라타 동맹 갑니다. 자, 샤쿤탈라라고 하는 거 칼리다다의 샤쿤탈라 굽타 왕조 때고요.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 그치, 쿠투브 미나르가 세워진 이유를 알아야 된다. 그치, 쿠투브 미나르가 아이바크가 만든 거잖아. 왜 만들었는데? 자신이 델리를 점령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 정답 3번이고요. 자, 데브시르메 제도 같은 경우는 뒤에 서아시아나 특히 오스만 쪽에서 봐야 될 거라서 여러분들 오스만 제국이라고만 적어주시면 돼요. 뭐 아니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마라타 동맹 같은 경우는 우리 반란까지니까 1775에서 1819 뭐 마라타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그렇다라는 거 하고 넘어갑니다. 4번 문제 갑니다. 자, 베네치아상에 주신 니콜로 마누치의 주요 행적이라 되어 있는데요. 뭐 한번 보도록 하죠. 키워드가 있는지 봅시다. 자, 밑줄진 황제의 통치 시기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보니까, 자, 거기 밑줄진 황제 거기서 볼게. 황제는 군대가 데칸곤을 넘어 남인도 지역 대부분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데칸곤을 이미 넘었죠.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이미 둘 중 하나 할 거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사실은. 맞지? 응. 근데, 그러면 선생님, 어쨌든요, 데칸곤을 넘어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아크바르나 아우랑제부 둘 중 하나겠네요. 더 읽어보니까, 남인도 지역 대부분을 정복했다라는 거 보니까, 이미 아우랑제부 황제 아닙니까? 라고 묻는 친구도 있어요. 맞아요. 아우랑제부 맞아. 근데, 내가 여기서 확신이 안 든다는 친구도 있을 거야. 그럼 더 보세요. 지나가서 쭉 한번 맨 위에 봐봐. 황궁을 방문하고 몬타즈 마을을 추모하는 묘당을 둘러보면서 그 화려함과 웅장함이 놀람돼 있지. 야, 아크바르 황제 때라면은 얘가 있을 수가 없어. 타시마할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면 아크바르 황제랑 아우랑제부 황제 사이에 차자안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우랑제부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선지 마찬가지로 키워드 잡고 들어갑니다. 쿠투브 미나르 타지말 델리 술탄 비이슬람교에 대한 지지와 부활, 그 다음에 바스크 다가마. 자, 바스쿠선 5번 선지부터 미리 설명하면은 바스코 다가마 킬리커스 도착한 게 1521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니다, 그 더 이전이다, 더 이전이다. 한 1500년대 초반일 거야. 근 된다고 이게? 안 되지. 우선 무구제국이니까 5번은 아예 지우고 들어가는 거. 그럼 1, 2, 3, 4 중에 하나인데. 자, 쿠투브 미나르 같은 경우는 델리 술탄 시대죠. 타지마는 무굴 제국이긴 한데 이거는 샤자한대잖아. 여기서 정확히는 황제를 묻는 거예요. 이 황제의 통치 시기인 거야. 자, 델리 술탄 시대가 종식된 거는 무굴 제국은 맞는데 바부르 때 한 거죠. 4번 선지 봐봐요. 무굴 제국 맞지? 누구야? 아우랑제부지. 4번이죠. 비이슬람교도에 대한 지지와 부활. 그러니까 이슬람 제일주의라는 거였잖아. 맞지? 넘어갑니다. 자, 다음 6번 문제는 쌤이 얘기했었던 거고, 자, 다음 8번 문제 갑니다. 자,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되게 좋아요. 8번 문제 별표. 쌤이 실제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서 되게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 왜냐? 동아시아사 중국사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앞 문단을 구성을 해놓고 막상 그 뒤를 내려가 보면은 불교 내용, 인도사였습니다. 요즘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예요. 불교, 그러니까 약간 전반적으로 섞으는 느낌이 들어요. 평가원의 느낌, 평가원의 기조가 약간 두 지역, 인접한 지역의 역사를 좀 섞거나 아니면 아예 가나를 다 때려버리거나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내가 생각에 덕킬에서는 되게 인접한 지역의 역사를 함께 보는 눈을 좀 키워주는, 그래서 역사를 보는 통찰력을 키우는 수업을 좀 더 하게 될 것 같아. 덕킬에서는 약간. 자, 지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왕조가 어떤 왕조인지 몰라. 읽어봐야 합니다. 자, 동진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그 동진이에요. 317년에서 420년까지 있던 그 동진입니다. 4, 5세기. 법편 알잖아. 법편은 무슨 책? 불국기라는 책. 동아시아 사는 친구들은 알 거고 세계사 내가 소개 안 하긴 했을 거예요. 장안을 출발해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 도착했대. 잠깐만. 그러면은 4에서 5세기야. 지금 4에서 5세기야. 이때 중앙아시아를 거쳐 이 왕조로 왔는데 이 왕조가 어딘지 모르겠어. 계속 읽어볼게. 뭐 치료 설치하고 비민구제 했대. 다 필요 없어. 근데 그는 탁실라, 푸르샤프라, 부다가야 등 불교 성지 순례를 했고 3년 동안 밑줄 간다. 수도 파탈리푸트라에서 대중부 일장을 필사하고 연관 일에 전념했다. 수도 파탈리푸트라. 끝났죠. 수도 파탈리푸트라. 결국 사실 여기서 끝난 거긴 한데 되게 좋은 키워드였다는 거지. 우선 4, 5세기에 서아시아는 어땠는데? 자, 잠깐 적어볼까? 자, 여기는 지금 어쨌든 동진이잖아요. 중국은 위진남북 쪽. 자, 서아시아 같은 경우는 이때가 사사왕조 페르시아고요. 인도 같은 경우는 이때가 굽타 왕조죠. 그리고 실제 굽타가 많지 봐봐. 파탈리푸트라 나왔지. 굽타지. 그렇지. 그럼 확실하게 우리가 잡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굽타 왕조니까 보나마나 뭐 샤쿤탈라가 나오거나 그 외에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오겠다. 산스크리트거나. 그래서 봤어. 자, 밑줄 간다. 쿠투미나르 간다라 미술 산치데타 에프탈 침략으로 세력 약화 마라타 동맹. 저다 몇 번? 4번. 에프탈의 침입. 실제로 9월 평가원 때가 에프탈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줬기 때문에 수능에 에프탈이 나올 거라고 분명 다들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1번 봅니다. 쿠투미나르도 델리 술탄 얘기죠. 자, 간다라 미술 양식 하면은 쿠시안 왕조 얘기 될 거고요. 산치데탑이라 하면은 마우리아 왕조입니다. 자, 그리고 마라타 동맹이라고 하는 것 자체 계속 얘기합니다. 18세기, 19세기 될 때는. 자, 넘어갑니다.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작년 수능 문제였네요. 보도록 할게요. 자, 황제는 정보활동을 통해 자 밑줄 백한권 이남까지 영토 확장하여 제국 영광을 드높였다. 그러나 그는 자 선대 황제에다 다른 색깔로 형광펜을 좀 밑줄해줘. 선대 황제 밑줄. 다른 형광펜으로 선대 황제만 딱 밑줄. 자, 내가 만약에 어 내가 만약에 평가원을 낸 사람이라면은 난 좀 더 치사하게 냈을 거야. 22학년도 수능생이 사람에는 난 좀 더 치사하게 선대항제를 뚫어놓고 가라고 해놓을 거고 이 세력에 뭐 비스무리한데 내가 나를 들어서 아크바르랑 아우랑제브를 비교하게끔 낼 거야. 더 쉽겠지. 어쨌든 아니면 선대항제만 밑줄 딱 줘놓던가. 그러면 선대항제 이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선대황제 이전에 있었던 사실을 옳은 것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자, 그래서 봅니다. 페르시아든 지지야를 부활시키는 등 이슬람차 다시 원래 색깔 돌아와서 너네 쓰던 색깔로 지지야 부활 밑줄, 이슬람 제외주의 지향 밑줄. 그래서 특히 앞에서 끊어야죠 원래 항상. 카스트제의 신분차를 만들던 이 세력은 고빈드 싱의 지도 아래 펀자브 지방에서 제왕을 끈질기게 했다는 거야. 자, 앞에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원래 색깔로 친 거는 아우랑제브 황제에 대한 내용이고요. 선대 황제에 대한 내용은 아크바르 황제인 거예요. 너네가 사료 해석을 할 땐, 사료 분석, 기출 분석할 땐 여기까지 뜯어봐야 되는 겁니다. 문제를 왜 안 뜯어봐? 난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이건 거야. 야, 문제 풀면서 여기까지는 뜯어봐야지 왜 안 뜯어보는 건데? 너네 무슨 배짱으로? 너네가 세계사 만점이야 맨날? 동아시아사 맨날 만점 받아? 아니잖아. 적어도 탐구를 하겠다는 새끼들이 여기까지 뜯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해요 애들은. 그래놓고 1년 동안 탐구 많이 했는데 왜 성적 안 나와? 이 징징거리고 있어. 그러면 안 되지. 적어도 여기까지는 해야지. 이거는 두고 뭐 하자는 거야? 자, 봅니다. 카스트제의 신분차별을 받을 때 이 세력, 뭡니까? 이제서야 약간 풀리지. 아오랑제부 황제 이후에도 대응했다. 대척. 그러니까 아오랑제부 사후에도 끊임없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지. 특히 펀자브 지방의 인도 북부지. 그러면은 이건 시크 세력들이야. 시크교. 시크교도들. 자, 그럼 내려갑니다. 지금부터 키워드 잡습니다. 선지서 키워드 잡아. 탄지마트, 마으디 운동, 프라시 전투, 나나크, 에프탈의 침입. 몇 번? 4번. 자, 탄지마트라고 하는 거는 오스만 제국에서 했던 개혁입니다. 오스만 제국이 워낙 이제 사실은 셀림 1세를 이후로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헝가리 정부도 했어. 셀림 1세 때. 근데 셀림 3세 때가 되면 빈포위도 실패하고 그러면서 빠지게 되니까 약간 힘이 좀 쫙 가라앉게 되거든요. 그걸 이제 그걸 다시 또 극복하기 위해서 했던 게 탄지마트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다음 마흐디 운동이라고 하는 게 수단에서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뭐 뒤에 우리가 이제 아프리카사 하게 되면은 그때 한 번 더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플라시 전투는요, 영국 대 프랑스 벵골 연합이었습니다. 자, 에펠탑의 침입은 굽타 왕조다라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17, 어머.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페샤와르가 푸르사프라라는 거를 한 사료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볼게요. 페샤와르 우선 밑줄 쳐보자. 페샤와르. 여기가 뭐야? 페샤와르가 푸르사프라다라는 거, 푸르샤프라, 뭐 푸르사프라라는 거 알았어요. 계속 가볼게요. 인근의 유적지에 출土된 사리 용기로 덮개 부분에 불상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가의 카니슈카 왕. 카니슈카 왕 끝났네 뭐. 그리고 맨 밑에 갈게요. 중세의 구제를 중시하는 불교. 끝났지? 대승불교. 카니슈카 왕 나왔습니다. 맞죠? 자, 그럴 때 선지 내려갑니다. 자, 키워졌습니다. 보로보드르. 타지마할, 산스크리트 문화, 차이나교, 자,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문화를 영향을 받은 뭐 미술 양식까지 쫙 밑줄. 뭐 3번 선이어도 샤콤탈라도 키워드가 되겠죠. 자, 보로부드르 촉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우리 아는 대승불교 저긴 한데 이때가 아니죠. 이거는 보로부드르는 한참 저 뒤인데 기본적으로 그 앙코르 왕조나 그 보로부드르 건축이 만들어질 그 시기에 사실은 왕조가 성립된 것 자체가 약간 이미 6세기 정도 될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이거는 아예 아닌 거고요. 타지마할은 무굴 제국이고요. 산스크리트 문학 같은 경우, 산스크리트 문학, 구타 왕조죠. 자이 나오는 고대 인도고요. 그럼 5번 선지에 말하는 밑줄 친 이 미술 양식이 어떤 양식인데요? 그렇지, 간다라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간다라 양식. 간다라 양식이다. 그래서 정답 5번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 평가 문제 다 풀었습니다, 여러분. 됐지? 갑사.
그러면 이제 서아시아사가 들어갈 건데, 우리가 서아시아사를 시작하기 앞서서 여러분들이 우리 서아시아사 교환 1페이지 한번 볼래요? 자, 1페이지 보면은 맨 처음에 고대 서아시아 세계의 변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수메르, 아카드, 뭐 이집트, 고 바빌로니아, 뭐 또 페니키아, 뭐 이스라엘도 유대 이스라엘 아니고, 그게 뭐 리디아, 메니아, 신바빌론 이때가 아카메네스, 페르시아 되고, 그 과정이 있어요. 이게 수능에 나옵니까라고 본다면 최근에는 나와요. 사료로 줍니다. 특히 아시리아가 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아시리아에서 다시 그 리디아, 메니아, 신바빌로니아, 이집트에서 다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로 가는 과정. 요게 가끔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사료로 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래도 요 파트를 좀 봐줘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서 지금부터 계간을 좀 할 겁니다. 참고로 우리 필기노트에는 계간이라고 해서 공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뭐 포스트잇이나 원하는 데 있으면은 간단하게 필기를 해서 붙일 수 있을 정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간단하게 서아시아사 계간을 하고 이제 35번 아시리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서아시아사를 한번 계간을 하자라는 거지. 자, 서아시아사. 얘는 뭐니? 서아시아사 계간. 자, 서아시아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배운 문명사는 배웠죠, 우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이집트 문명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두 문명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사실은. 여기 서아시아사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서아시아사는 사실 딱히 뭘 엄청 봐야 된다라고 할 게 사실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서아시아사의 시작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기원전 7세기경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인데, 자,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잠깐 이거 좀 밀게요. 자,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 같은 경우는요, 사실은 너무 좀 압박하는 좀 나라예요. 관용적이지 않은 나라. 쉽게 말하면 우리 아까 배웠던 아우랑제브 왕자였던 그런 느낌. 그래서 여기 키워드는 딱 이거밖에 없어. 수도가 니네베라고 하는 곳인데, 이 니네베라고 하는 곳에 왕립 도서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떻게 도서관을 지었을까라는 그 정도예요, 아시리아는. 자, 그리고 나서 또 아시리아가 멸망하고 다 무너진 다음부터 해가지고 이제 등장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나는 주로 페르시아는 P로 이렇게 많이 적어요. P 이렇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자, 키다리 아저씨는 크세르크세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할 거야, 내가 분명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적어볼까요? 키다리 아저씨는 크세르크세스. 자, 키루스 2세, 다리우스 1세. 사실 뭐 다리우스 3세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크세르크세스 1세. 이렇게 해서 3명의 왕들을 쌤이 얘기한 건데요. 사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때 전성기를 이끈 사람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뭐였을까요? 시험에 나오니까요. 문제 힌트로 키루스 2세나 크세르크세스 1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문제 뭐 감이 안 잡히면은 얘네도 참고하라고 쌤이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자, 다리우스 1세 같은 경우는 전성기죠, 이때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한이들이 많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필기하면서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이따가.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가 나오는데, 작년과 올해 참 굉장히 주목을 받았던 나라입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동시에 좀 시간이 지난 박트리아라고 하는 주변의 나라도 하나 있긴 해요. 뭐 박테리아도 아니고 참 뭐 세균도 아니고 하여튼. 자,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파르티아라고 하는 나라의 키워드는 결국은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안식국이라는 칭호를 받았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안식국. 그래서 파르티아는 중개무역을 중심으로 했던 나라다라는 거고, 이 파르티아가 무너지고 그 다음 등장하는 나라가 있으니 바로
사산왕조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계통의 사산족이 등장했고요. 226년부터 651년까지 3세기에서 7세기를 잇던 나라입니다. 자, 선생님 여기도 뭐 누구 알아야 됩니까? 알아야 돼. 자, 되게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게. 여기도 호스로 호스로 내가 이거 외웠었는데 이거 내가 일단 만들어 놓고 되게 뿌듯해하고 있었거든요. 네, 여기 적어놨을 거야. 그래 이거 아유 씨 적어놓고 까먹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 외우는 거 되게 좋아해요. 샤프로 호스 누르기. 샤프로 호스 누르기. 되게 의미 없는 거거든 사실은. 샤프로 있으나 호스로 있세. 근데 별 중요하지 않은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알면 좋은 건데 모르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샵 이게 낫나? 샤포스? 샤프호스? 어쨌든 뭐 샤프로일세랑 호스로일세. 근데 중요하진 않고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이건 거야. 뭐 260년대 에데사 전투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의 발레리아누스를 우리가 포로로 잡았다라든지. 그래서 굉장히 이 사산조 페르시아에서 관계는 뭐냐면은 사산조 페르시아는 결국은 주변 국가의 관계가 키포인트가 되는 거야. 이 당시에 인도는 굽타 왕조였잖아. 그러면은 굽타 왕조와의 관계는 어땠는데? 그리고 이 당시에 유럽을 생각해보면은 로마인데 특히 비잔티움 제국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로마 때의 관계가 있을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발레리아누스가 같은 사람은 로마 때 사람이야. 로마가 분열되기 전에. 근데 로마가 분열되고 나서는 동로마, 특히 비잔티움 제국과의 관계가 되겠지. 그럼 비잔티움 제국과의 관계가 또 어떤 데가 이 사산조 페르시아에서는 관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산조 페르시아가 이슬람 세력에 의해 멸망합니다. 바로 정통 칼리프 시대가 등장하는 거예요.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해서 지극히 이제 이슬람 세력들, 이슬람이 이제 힘을 잡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 정통 칼리프들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게 되었고요. 특히 이 칼리프들은 왜냐면 얘네가 사실 어떻게 된 거냐면 이후에 이제 너네가 한 번쯤 들어봤어. 시아파, 수니파로 이슬람교가 이렇게 쪼개지게 돼요. 쟤네가 왜 쪼개졌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다음 칼리프를 어떻게 잇느냐라는 데서 이제 문제가 출발하는 거예요. 다음 칼리프를 어떻게 연결하냐에 대해서. 그래서 뭐 다 해도 된다, 아니다, 뭐 순위 후순위인데 안 된다, 그 4대 칼리프는 알리 후순위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러면서 어쨌든 당시 이제 무아위야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왕조를 우마이야 가문에서 출발하게 되는데요. 바로 우마이야 왕조입니다. 그래서 서아시아 지역에서의 기본은 사실 이슬람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마이야 왕조. 요게 661년에서 750년 정도 갑니다. 자, 이 파트는 너네 특히 수도도 중요시하게 봐야 돼. 왜냐? 위치나 지역 문제가 잘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럼 여기 수도는 어딘데요? 라고 물으면은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다마스쿠스. 자, 그 다음에 우마이야 왕조는 사실은 비아랍인들에 대해서는 되게 차별을 심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비아랍인들을 우리가 이제 마왈리라고 부르거든요. 이 마왈리들에 대한 차별 플러스 얘네는 수니파였거든. 시아파 애들이 좀 열을 받잖아. 시아파 이슬람교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들어서 왕조가 있었어. 이들을 멸망시키고 그게 바로 아바스 왕조야. 750년부터 1258년까지 아바스 왕조인데 얘네의 수도가 우리 한 번도 들었던 바그다드입니다. 자, 근데 아바스 왕조는 되게 특이한 케이스가 있는데 특이한 게 뭐냐면은 되게 재밌다 얘네. 우선 우마이야 왕조가 멸망하고 나서부터 두 개의 왕조가 우선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후우마이야 왕조랑 파티마 왕조라고 해서 두 왕조 들어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사실 우마이야 왕조가 가지고 있던 그 영토 영역이 컸던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바스 왕조의 힘이 약했던 것도 있어. 아바스 왕조가 약하니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얘네 이제 시달리다 보니까 약해진 거기도 하고요.
그래서 후우마이야 왕조 같은 경우는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이베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었는데 그 이베리아 반도 주변에 756년부터 해서 1031년까지 이렇게 있게 되고요. 파티마 같은 경우는 909년부터 1171년인가? 이집트 지역이었습니다. 이집트. 여기는 이집트. 자, 그리고 이 아바스 왕조 되게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당시 투르크 세력, 티르크, 돌궐족의 일부입니다. 티르크 애들이 자, 막 세력을 키우고 있을 때입니다. 부하이 왕조를 당시 그래서 부하이 왕조가 이 바그다드를 이제 뭐 들어와서 이제 보여준다는 식으로 목명을 하는데 이 부하이 왕조를 쫓아내고요. 1055년에 셀주크 티르크라고 하는 애들이 바그다드를 딱 점령을 해버리고요. 그러면서 뭐니 하냐? 아바스 왕조로부터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술탄과 칼리프라고 하는 칭호는 이슬람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칭호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꼭 기억해 놓으셔야 되고요. 술탄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셀주크 티르크가 세력을 꽉 잡게 되고요. 이때 이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가 하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십자군 전쟁의 결과 셀주크 티르크의 힘이 약간 가라앉게 되고요. 또 다른 티르크 애들이 이제 또 여기다 이제 오스만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1299년부터 1922년까지 꽤 길게 통치를 하는데요. 자,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3명의 인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누구 기억해야 되냐면은 색깔 좀 이쁜 걸로다가 한번 적어볼까요? 연두색도 있네. 연두색. 메흐메트라고 하기도 하고 메메트라고 하기도 합니다. 메메트 2세, 셀림 1세, 그 다음에 술레이만 1세. 이렇게 3명의 그 술탄들은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술탄 칼리프라고 뭐 부르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3명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 사실은 결국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요. 이후에 뭐 탄지마트라든지 기억이라고 얘기했었죠. 뭐 그런 거 있었습니다. 러시아 티르크 전쟁도 있었고요. 이후에 이제 쭉 이제 뭐라 해야 될까 이제 크림 전쟁도 있죠. 크림 전쟁도 있고요. 뭐 그러면서 쭉 이어져 오는 걸 사실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으로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1차 대전도 있고 그렇지 뭐 우리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뭐 요 사이에 뭐 청년 티르크당의 입헌혁명이라든지 1908년이지 그게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스만 제국이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터키 공화국이 됩니다. 무스타파 케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터키 공화국으로 가게 됩니다. 한편 이 오스만 제국이 들어서면서부터 좀 갈라져서 이란 지역, 얘는 아랍 지역까지 들어가게 되거든. 나중에 얘도 이제 아랍으로 또 빠진다. 나중에 이렇게 아랍으로 빠지기도 하는데, 자 이란 지역에도 계속 갔던 왕조가 있습니다. 자, 티무르 왕조, 사파비 왕조, 그리고 이후 그 지역의 카자르 왕조, 그 다음에 팔레비앙, 지금의 이란입니다. 이렇게 이란 지역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아랍 지역 같은 경우는 딴 건 다 필요 없고 사실 이제 와하브 운동이라고 해서 이란 지역의 민족 운동이 있었는데 이 와하브 운동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제 뭐가 생기냐면 사우디아라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1932년에 만들어집니다. 그 전에 그냥 와하브 왕국이라고 뭐 부르기도 했었어요. 그 이전까지는. 그래서 약간 서아시아에서는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서아시아사가 되게 양이 적어 보이잖아요. 은근 양이 되게 많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여러분 많으면 서아시아사 3문제까지 나가는 이유가 그런 거야. 서아시아사가 2.5문제 또는 3문제 나가거든요. 왜냐? 여기 되게 많다. 천지 삐까리거든. 왜냐? 너네 이해 다 못한단 말이야, 이거를. 이해 못하는 애들 천지 삐까리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할까요? 자, 지우고
쭉. 됐지.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아우, 좋아요. 여러분, 첫 타임을 좀 짧게 가는 건 어때요? 아닌가? 어, 아예 쫙 흐름을 이어서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어차피, 우리 지금 첫 시간이잖아. 1교시잖아. 어차피 우리 복습도 했고, 문제 풀고, 사실상 개간했으니까, 10분 쉬었다가, 뒤에 쫙 몰아서 갈게요. 괜찮아요. 오히려 인도서 우리 1시간에 쭉 풀타임 갔잖아. 서아시아도 풀타임을 한 번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자, 여기서 끊고,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몇 강이니? 17강이죠. 17강에서 아시리아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이란의 민족운동까지 2장 필기 하고, 그 다음 시간에 18강에서 오스만 제국부터 해가지고 동남아시아사까지 해서 한 3장 정도 필기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다음 2타임이 되게 러닝타임 길 것 같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만만히 준비하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10분 쉬시고요.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시고요. 사실은 개간한 거 한 번 더 딱 머리 복귀하면서 10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